며느리에게 진심을 전했는데도 자꾸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속상하신가요? 사랑하는 아들, 손주들 얼굴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계신가요?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럴까? 한숨만 늘어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놀랍게 회복하신 세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한국가족상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머님들의 90%가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젊은 부부들의 독립성이 강해지면서 이런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심각한 갈등을 겪으시다가 놀랍게 관계를 회복하신 세 분의 특별한 어머님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만난 김순자 할머님 68세 은 3년 동안 며느리와 말도 안 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몰랐어요. 30년을 전업주부로 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연락을 피하더니 나중에는 아들, 손주들 얼굴도 보기 힘들어졌어요.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온다 하고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며느리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얼마나 어색했던지. 그런데 며느리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장 보고 애들 키우고 예전 우리 때보다 더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마트 자주 오니? 하고 말을 걸었죠. 두 번째로 만난 박영순 할머님 72세 은손주 교육 문제로 큰 갈등을 겪으셨답니다. 손주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닌다 싶어서 한마디 했다가 큰일 났어요. 어머님은 제 아이 교육에 너무 간섭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죠. 난 단순히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느꼈더라고요. 그 뒤로 며느리가 아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이춘자 할머님 65세 은명절 음식 때문에 큰 상처를 주고받으셨답니다. 40년 동안 우리 집안의 방식대로 음식을 해왔는데 며느리가 와서 이것저것 바꾸려고 하니 속이 상했죠. 우리 집은 대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하면서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다 작년 추석에 며느리가 아예 오지 않겠다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다는 걸요. 자, 이렇게 세 분 모두 심각한 갈등을 겪으셨는데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분들의 특별한 해결 방법 세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며느리를 만난 후 며느리의 하루 일과를 상상해 보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회사 가고 퇴근하고 나서 또 장 보고 거기다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의 눈치도 봐야 하고 육아 때문에 야근도 못하니 경력 관리도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젊었을 때는 집안일만 해도 바빴는데 며느리는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직장에서 급하게 빠져나와야 하고 시댁과 친정 모두의 기대도 부담되었을 거예요. 직장에선 워킹맘이라고 눈치 주고 시댁에선 며느리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양쪽에서 오는 압박감이 얼마나 힘들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어제 마트에서 본 네 모습을 생각하니 엄마가 미안하더라. 많이 힘들지? 일도 해야 하고 애들도 봐야 하고 엄마는 너한테 뭔가를 더 바라기만 했네.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잘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다 하려니 너무 버거워요.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에 연락도 못 드렸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며느리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을지. 전문가들 말씀이 맞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직장에서는 완벽한 직원이어야 하고 집에서는 엄마로서 아이 교육도 챙기고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하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특히 요즘은 SNS나 엄마들 모임에서 육아 정보가 너무 많이 공유되다 보니 그것도 큰 스트레스라고 해요. 다른 집 아이는 이런 학원도 다닌대. 저런 영어 교육도 시킨대. 이런 이야기들이 며느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박영순 할머님은 며느리의 또 다른 고민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저는 아이들 교육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며느리의 교육 방식을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게 오히려 며느리의 불안감을 더 키웠던 거죠. 요즘 엄마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럽대요.
학원을 보내도 죄책감 들고 안 보내도 불안하고 거기에 시어머니인 제가 너무 이른 거 아니니? 이런 건 안 시키고 뭐하니? 이렇게 말했으니 며느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이춘자 할머님도 덧붙이셨습니다. 명절 음식만 해도 그래요. 며느리는 직장 다니면서도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줬죠. 알고 보니 며느리는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유튜브로 명절 음식 만드는 법을 공부했대요. 전통도 지키고 싶고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싶은 며느리의 마음을 제가 너무 모른 척했더라고요. 가족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요즘 30에서 40대 며느리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직장인으로서도, 엄마로서도, 며느리로서도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요즘 며느리는 이것도 못해 라는 말을 들을까봐 늘 긴장하고 있죠. 둘째,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SNS에서는 완벽한 육아, 완벽한 가정생활을 보여주는 게시물들이 넘쳐납니다. 거기에 주변 엄마들의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셋째,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부담감입니다. 시댁에는 효부로,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으로, 가정에서는 완벽한 엄마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여갑니다. 김순자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느리의 이런 마음을 알고 나니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정과 직장을 잘 꾸려가는 게 정말 대단해. 내 선택을 엄마는 늘 믿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주더라고요. 박영순 할머님도 며느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특별한 실천을 시작하셨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내요. 이번 주도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고생 많았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이렇게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요즘은 며느리가 먼저 어머님,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랑 같이 밥 먹어요라고 연락이 와요.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로 조언을 구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며느리도 자신의 고민을 편하게 털어놓더라고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대화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춘자 할머님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생긴 특별한 변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퇴근길에 들러서 커피도 마시고 가요. 명절 음식도 함께 연구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워졌고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어머님, 저도 이제야 시어머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니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고 아내이자 엄마이며 직장인입니다. 각각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죠. 이때 시어머님의 따뜻한 이해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잘하고 있다는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며느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세 분의 할머님들이 입을 모으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제야 알겠어. 엄마도 이제부터는 널 더 이해하고 응원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혹시 힘들 때는 언제든 편하게 말해주렴. 엄마는 늘 내 편이야. 가족관계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며느리와의 대화 꿀팁도 정리해드립니다. 1. 며느리에게 전화할 때는 퇴근 시간을 피해주세요. 2. 주말에는 가족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해주세요. 3. 긴 잔소리 대신 짧은 칭찬 한마디가 더 효과적입니다. 4. 손주 교육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조언하기. 5. SNS로 정보를 보내실 때는 이런 것도 있더라 정도로 가볍게. 6.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일정 조율하기.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며느리는 어떤 하루를 보낼까 생각해보기. 둘, 하루에 한 번은 며느리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셋, 금요일 오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수고했어. 문자 보내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내일이라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많은 생활 속 지혜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